자, 책을 한번 펴시다. 책을 한번 펴시다.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까지 했잖아요. 2차 방정식.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우리 4, 5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지금 85페이지까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럼 오늘 86을 나가야 되는데 요 앞에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 질문을 하고 들어갑시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활용. 없어? 없어? 유형편은 어디까지 됐어요? 실력은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풀어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쵸? 실력이 좀 어렵더라도 여기까지 푼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연습 문제 없어요? 성민이는 여기가 다 끝이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러면 질문할 거 풀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 이게 풀린 거야? 완벽하게? 채점을 해서 OX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그 책을 다시 보는 상황이 있거나 요약 정리할 때 편해요. 질문 없어? 그러면 나 이제 그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책이 한 권 요것만 하죠. 지금 요거랑 유형편만 하죠. 그리고 프린트를 내가 주는 걸 하고 있죠. 좀 잘 따라와서 책을 한 권 더 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뭐 지금 연수는 우리 프린트 책을 샀지. 지금 이쪽에 연수가 산 책 하나가 우리 프린트 책이고 사실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센 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내가 프린트로 계속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는 두 가지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의 근은 구하기가 쉬운가요? 구할 수는 있죠. 그냥 공식에다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근데 얘의 근은 뭐냐면 무리수예요. 그쵸? 2 뿔마 B'의 제곱 마이너스 나 왜 계산을 못하지? 2 뿔마 루트 3이네요.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가 막 몇 분의 막 이렇게 나오면 되게 짜증이 날 텐데 얘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채요. 놓자. 그래 놓고 야, 두 근을 더한 값을 아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더하면 되고요. 근데요, 그러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고요 1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래요. 이걸 외우면 봐봐.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얘를 시험에 물어보겠니? 그렇게 안 물어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를 구해서 아까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지? 네. 요 앞에 좀 노가다 일과다
조그만 저 상점이 있던데요. 네네. 올여름부터 한 넉 달 훨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일을 못했는데 오늘도 저녁때다 노가다 일을 못해서 근데. 아, 죄송한데 세차를 좀 사세요. 네? 제 아이들하고 저좀 먹고 마트에서 먹을 것 좀 사고 먹을 걸 좀 주시면 차 세차를 좀 해줄 만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 네. 그래서 그 얘가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세제곱하고 세제곱하려니까 되게 짜증이 나지 당연히. 그치? 그렇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의 두근의 합이 이거고 얘의 두근의 합이 이거라는 걸 안다면 얘는 우리 곱셈 공식에서 이거 어떻게 구해져? 기억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전개해봐. 이거 알파야. 3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베타 세제곱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쓰는 방법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고 얘랑 얘랑을 묶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도 외우라고 했어요. 곱셈 공식에서 요런 형태의 식이 중요한 이유는 요때 써먹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요렇게 표현했다면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는 모르고 얘는 얼마예요? 4의 세제곱이죠. 64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고 얘는 1이고 얘가 4니까 여기가 12예요. 얘는 64 빼기 12 이렇게 구할 거예요. 됐어요? 이제 진짜로 근을 구해서 집어넣지 않고 왜? 그렇게 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구하지 않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그러면 묻는 것도 알파가 얼마니? 이렇게 묻지 않고 알파 세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묻지 않아. 이렇게 짝이 되게 물어봐. 오케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요 공식 기억하고 있죠? 합과 곱을 알면 이런 애들을 구할 수 있어. 이게 곱셈 공식에서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면 왜 얘네들을 잘 외워놓는 게 중요한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얘라는 걸 저기서 외우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겁니다.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을 얘기해 볼 건데 얘의 근은 어떻게 구하죠? 근의 공식으로 구하지 뭐. 그치? 근의 공식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뿔마니까요. 이걸 두 개를 나눠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얘를 더해 봅시다. 얘 더하기 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살아남고 얘랑 얘랑은 지워져서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끝. 됐습니까? 두 번째, 얘랑 얘랑을 곱해봅시다. 자, 이걸 곱해볼게요. 이걸 곱하면 분모 어떻게 돼요? 4a제곱. 얘랑 얘랑 이거 곱할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죠.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여기 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4a 제곱분의 얘 없어지고 4ac 4, 4, a 하나, a 하나, a분의 c가 되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외울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증명일 됐죠? 그냥 근해 공식을 두 개 곱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젠 외워야 되겠네. 왜? 매번 이걸 하기 귀찮잖아.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얘가 만약에 얘를 두 근을 나오는데 저 두 근이 인수분해가 되게 이쁘게 근을 주겠어? 당연히 안 줍니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사람들이 인수분해해서 근이 3하고 7인데요? 그러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를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지저분한 무리수 근을 준다고. 그러면 세제곱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짜증나잖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물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더하기 1이라고 그랬나? 얘의 근이 2뿔마 루트 3 이렇게 했었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나요? 괜찮죠. 얘 두 근이 이거라며. 그럼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거는 안 되지. 우리가 뭐 컴퓨터가 아닌데 얘를 보고 딱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우리는 정수로만 인수분해를 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유리수까지만.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근을 구해서 x 빼기 그거, x 빼기 그거 이렇게 한다고, 인수분해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얘가 이런 근을 가진다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을 건데 이 식을 전개해보면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곱셈공식에서 배웠잖아.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 자,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 두 개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b. 아까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그쵸? 얘는 그 다음 얘기는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 c가 a 알파 베타랑 똑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 저렇게 되네요. 됐어요? 두 가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해 봤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을 보면 첫 번째,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외웠으니까. 두 번째, 근이 두 개 있는지 한 개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면 안 돼. 고등학생이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그렇지? 그리고 어떤 2차 방정식을 보면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도 이제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끝. 이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아직도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의 끝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한 70%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어떠한 문제들을 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 들어봤나요?
개수라는 건 ABC를 말하는 겁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같은 무리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이에요. 이게 복소수를 증명을 할 건데 지금은 증명 안 할 거니까 그냥 외우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두 번째 바퀴에선 증명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인 허근이에요. 그러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에요. 즉 여기가 실수일 때 허근은 세트로 뭉쳐 다녀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은 역시 세트로 다녀요.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쉽게 생각하면 요거 두 개 더해서 무리수가 되려면 얘랑 얘랑 반대가 돼야 되지. 얘가 더해서 안 더해지면 어떻게 돼? 또 곱한 것도 유리수가 돼야 되지. 근데 곱해서 유리수가 되려면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야 되거든. 우리 유리화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거 혹시 이거 켤레 무리수, 켤레 복소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쵸? 켤레 복소수가 근이고요. 이걸 켤레 무리수라고 옛날에는 그랬어. 요즘은 안 배우지. 너희들 용어에서 들어본 적이 없지. 한 켤레라는 말은 알잖아. 켤레 무리수. 무리수든 허근이든 세트로 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개수에 무리수가 있으면 여기 근이 하나 무리수가 나오고 무리수가 아닌 근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유리수만 있을 때 한 근이 무리수면 다른 근도 무리수여야 돼. 세트가 돼야 돼요. 똑같습니다. 실수일 때 한 근이 허근이면 켤레 복소수가 허근이에요. 근이에요. 그쵸? 네. 요거까지도 외워 놓으셔야 돼요. 끝. 자, 이게 86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1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더하기구나. 얘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물론 알파도 구할 수 있고 베타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연수야,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1분의 4. 됐어요? 마이너스 4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예요. A분의 C잖아요. 1분의 마이너스 2잖아요. 잘 따져야 돼요, 부호. 됐어요? 그러면 얘를 구하래요. 자, 얘를 알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알파 더하기 베타, 나 원식을 쓸게. 그냥 저 변형식 안 쓰고. 요거 들어봤죠? 네. 여기서 얘는 16이고요. 얘는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네모는 2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두 번째. 아이씨. 여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는데. 이번엔 알파 제곱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알파. 얘를 구하래요. 참고로 얘도 알파 베타를 그냥 집어넣는다면 이 식은 엄청 이상한 식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요. 통분을 해볼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여기다가 베타 제곱을 곱했으니까 얘는 베타 세제곱. 알파 제곱을 곱했으니까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얘는 벌써 구해졌어요. 4고요. 이제 얘를 구해야 되죠. 그쵸? 얘를 구하려면 성민아 무슨 공식이 필요해? 이 공식 한번 불러.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아니야? 아니, 변형식을 부르지 말고 원식을 생각해 볼게요. 원식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알파 세제곱. 에이,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그거보다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네, 요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 24 플러스 24겠네요. 그쵸? 그러니 얘는 이 분자가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24면 마이너스 88? 이렇게 되겠죠. 끝!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뭐도 알아야 돼요? 곱셈 공식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곱셈 공식이 안 돼서 안 풀리면 빨리 책 맨 앞에를 펴서 곱셈 공식을 다시 빨리 외우고 넘어와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에 얘의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래요. 그럴 때 ax제곱 더하기 a 빼기 bx 더하기 ab 얘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는요 이 식을 보면 얘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과 계수와 두근의 합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 a인데요 그냥 그쵸? a는 4네요. 두근의 곱 a분의 c b인데요 b는 바로 그냥 마이너스 10이네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근이 이거라는 걸 보는 순간 얘는 그러면 x 더하기 2 x 빼기 6은 0이네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쵸? 최고차항 계수는 1이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얘도 1이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볼 수도 있죠. 그냥 x제곱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얘랑 얘를 비교해 봤더니 a는 4, b는 마이너스 12.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쪽으로 보자라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얘는요 4x제곱 얘 빼기 얘 더하기 16x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48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얘 두 근을 PQ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6 마이너스 4 끝.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이고 알파 베타는 b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 빼기 2x 더하기 1은 0에 얘의 두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얘의 두근을 이거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얘가 b잖아요. 즉 얘의 두근은 마이너스 a하고 b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또
얘 두근이 얘하고 얘니까 왜 얘를 바꿔치기 한 거죠 저쪽에서. 두 근의 합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얘분의 얘. 됐어요? 두 근의 곱 얘분의 얘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 b는 2 b가 2면 마이너스 2a는 1이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하나 더 갈게요. 4번은요 조금 지나서 할 겁니다. 4번은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자, 얘의 두근의 차가 5래요. 그럴 때 K 값을 구하래요. 얘의 두근의 차가 5라고 하면 얘의 두근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안 돼요. 두근의 차가 5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한 근을 알파 더하기 5. 아니면 얘를 알파로 놓고 작은 애를 알파 빼기 5로 놔도 괜찮죠. 그거는 뭐 내 마음입니다. 그쵸? 두근의 차가 5이면 한 근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한 건 마이너스 얘분의 얘니까 이건 K 더하기 1이죠. 보이시나요? 그쵸? 1분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얘랑 얘랑 곱한 건 A분의 C.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K를 소거해서 알파를 구할까요? 아니면 알파를 K로 바꿀까요? 좋아요. 지금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아이씨 이게 별로다. 2분의 1 K 빼기 2 2분의 1 K 빼기 2 더하기 5는 마이너스 2K. 됐어요? 그러면 4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3K 2분의 1K 빼기 6은 마이너스 2K. 4를 곱하면 K제곱 더하기 2K 빼기 24는 4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K제곱 더하기 10K 빼기 24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2가 되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그러면 K 빼기 2 K 더하기 12는 0. 즉 K는 2 또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끝. 네, 두 개 나왔어요. 2하고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세 개를 먼저 하시고 조금 더 두 개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세요.